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받고 싶죠? 사랑받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할 거는 사랑을 하면, 사랑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을 받게 돼요. 사랑을 어떻게 하면 줄 수 있나, 사랑을 주는 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무례한 사람들 주변에 종종 있죠. 저도 어떤 때 무례한 사람이 되느냐, 무례하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의도적인 무례함, 타고나게 무례한 사람들이 있어. 막 못되게 굴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게 마음이 바뀌어야 돼서 굉장히 어려운데, 두 번째 무례함이 있는데 저도 무례할 때가 종종 있어요. 어떨 때 무례해질까요? 여기에 예절이 뭔지 잘 모를 때 무례한 행동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닌데 무례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런 경우 있죠. 제가 저기 우리 개월 선생님은 육지에서 살다가 제주도 오니까 제주도 문화에 적응하는데 참 힘드셨을 거예요. 그죠? 예, 고개를 크게 끄덕끄덕 하시네. 힘든 게 있어. 왜? 문화가 다르고 예절이 달라요. 이 사람들 왜 이러지? 나한테 화났나? 나를 미워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 우리 진열 선생님 말을 시원시원하게 큰 소리로 탁탁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목소리 듣고, 진열 선생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화났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문화가 다르고 그 사람들이 살아온 세월이 달라서 그래요. 제가 중국에 고아원 원장을 한다고 선교를 나갔던 적이 있어요. 거기 가니까 거기 현지인, 그러니까 외국인이 원장을 못하니까 외국인 원장이 있고 현지인 원장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 사회복지국에서 보낸 사람이 있어요. 그 원장이 저를 초청했어요. 그 집에 가서 같이 밥을 먹는데 음식을 엄청 많이 차렸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차려주면 어떻게 해야 예의라고 생각할까요? 한국 사람은. 아니, 그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드시면 많이 먹어야 돼. 그래서 그릇을 깨끗이 비워야 돼요. 그래서 내줄 때마다 다 비우려고 막 용을 썼어요. 굉장히 당황하더라고. 그래서 또 음식을 해봐. 배 터져 죽겠는데. 그래서 막 뭐 애써서 먹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국에서 음식을 먹을 때 예절은 뭐냐? 다 먹으면 맛이 없어서 내가 충분히 대접을 못해서 다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문화래요. 그래서 음식은 한 반쯤, 많이 먹어도 이래 초대받아서 갔을 때는 3분의 2쯤만 먹어야 예의에 맞는, 그것도 요즘엔 많이 바뀌었대요, 중국도. 근데 제가 갔을 때, 한 15년 전쯤에 갔을 때는 그게 예절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실수했구나. 이 사람들의 예절을 먼저 공부해보고, 초대를 받아서 뭐부터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초대하는 사람의 접대하는 방법과 내가 그것을 올바르게 응대하는 예절을 공부했어야 되는데 그걸 깜빡한 거예요. 아까 우리 개월 선생님 육지에서 왔을 때 당황했다 그랬죠. 제주도에 있다가 육지 간 사람도, 육지 가서 살게 된 사람도 당황할까요? 안 할까요? 당황해요. 어떤 걸 당황하느냐? 육지 가서 어른들하고 뭐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했는데 그 앞에서는 얘기를 안 해. 근데 나중에 들려 돌아오는 소리가 뭐냐? 그 김지훈이라는 애는 되게 버르장머리가 없어. 어른한테도 반말을 찍찍하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반말을 한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이렇게 녹화해서 보면 설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존댓말 써서 반말을 해도 돼요. 반말을 하면 안 돼. 근데 나도 모르게 신나서 설교를 하다 보면 중간중간 뭐가 들어가느냐? 말이 짧아져요. 반말이 끼어들어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요자를 붙여야 될 건데. 제주도에 요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할아버지한테도 밥 먹은? 잘 잔? 우리는 존댓말 개념이 거의 없어요. 그죠? 그게 부드러운 건데. 우리는 되게 부드럽게 마음에 사랑을 담아서 얘기한 건데 듣는 사람은 뭐예요? 이 자식 봐라. 날 무시하네.
반말을 하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서로 다른 문화에서 산 사람들이 딱 만나면 문화가 다른 것 때문에 마음은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잘해주려고 하는데 뭐가 생겨요? 부딪힘이 생겨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생기고 무례한 것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무례한 사람이 되지 않고 예의를 갖춘다는 건 어떻게 할 때 예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제일 먼저는 상대방에 대해서 살펴보고 공부를 해야 돼요. 새로운 문화에 갔을 때는 그곳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동인가를 공부하고 살펴봐야 돼. 공부하고 살펴봐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있어. 사람마다 느끼는 예의 있는 사람, 이 사람한테 대해주는 예의라는 것과 무례함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조금씩 있어요. 그러면 내가 행동할 때 내 행동에만 신경 쓰지 말고 뭘 신경 써야 돼요? 내 말과 행동에 저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있나를 세심하게 살펴야 돼요. 저 사람 지금 내가 이렇게 행동했더니 좀 놀란 눈치인데, 좀 당황했는데, 저 사람이 이거는 기뻐하지 않는 행동이구나. 이거는 무례하다고 느끼고 있구나를 예민하게 알아차려야 돼요. 첫 번째 뭐 하라 그랬어요? 상대방의 문화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고, 두 번째는 깨어서 상대방의 반응을 잘 살펴봐야 돼요. 세 번째는 그 살펴보고 공부한 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에 맞춰서 말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렵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행동하고 싶은 행동을 그냥 아무 고민 없이 해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무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거는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예의가 있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참 사랑이 많고 예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느 곳에 가서도 그곳에 맞는 행동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곳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가를 예민하게 살피고 자기의 욕구를 누르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잘 전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무리하지 않고 예의를 갖춰서 행동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제주도에서 쭉 자라서 그 제주도 사람들하고만 살면 조금 쉽겠죠. 맨날 만나는 사람만 만나면 그 집단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의 예절은 금방 익혀요.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존중하고 예절을 갖추고 어울려 사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문화가 다른 사람들과 살 때,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사랑을 전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를 나가거나 누구에게 전도를 하거나 문화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전할 때 필요한 게 뭐냐? 상대방에 맞춰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살펴보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사랑을 전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 내 마음이 아무리 뜨겁고 내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달하면 안 돼. 좋아하지도 않는데, 저 사람 받아주지도 않는데 꽃 한 다발 들고 가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무조건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준비가 안 됐는데 그게 사랑일까요? 그건 스토킹이에요. 스토킹. 그런 사랑을 가리켜서 성급한 사람, 무례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정말 성숙한 사람은 뭐냐? 상대방의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내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조금씩 그 사람이 함께 지내면서 점점 녹아들 수 있게, 내가 조금 사랑을 주면 마음을 조금 열고 조금 더 열어서 내가 나중에는 많은 사랑을 줘도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말 예의를 갖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무리 뜨거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이 내
호의와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적절하게 그 문화에 맞춰서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예절에 맞춰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또 어떻게 사랑을 전해야 될까요?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어르신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을 해드리는 게 우리의 의무고 우리의 사랑이에요. 부드러운 말로, 예의를 갖춘 말로. 예의란 뭐냐?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예의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전할 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 되느냐? 무리하지 않은 사랑. 정말 저 사람이랑 함께 있으면 편안하다고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예의를 갖춘 사랑을 하려면 아까 3가지 지금 얘기했어요. 뭐부터 하라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만나기 전에 먼저 공부하고, 두 번째 만나면 뭐 해요? 상대방의 반응을 예민하게 살피고 상대방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느낌을 살펴봐라. 세 번째는 내 욕구를 누르고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해서 사랑을 전달해라. 그러면 뭐가 되느냐? 예의를 갖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자, 저 목소리도 크고 제주도 사람이라 막 말도 짧고, 그렇지만 저도 이거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또 살았고, 중국에 가서도 선교하고, 미국에 가서도 살고, 이러면서 여러 문화를 거치면서 이게 자꾸 깎이고 단련되면서 조금씩 성장해 왔어요. 지금 저 보면 굉장히 그래도 좀 부드러운 면이 많죠. 부드럽게 느껴지죠. 근데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되게 과격하고, 우리 마누라는 이렇게 제주도 사투리로 이렇게 과격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우터다 그래요. 우터다고. 제주도 남자들이 다 우턴 사람이 많아요. 그게 뭐냐? 웃자랐다는 표현 있잖아요. 너무 풍성하고 너무 무성하면, 너무 많은,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 많은 걸 과격하게 주면 어떻게 되느냐?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사랑도 적절하게, 때에 맞게 상대방이 원하는 만큼 주는 것이 기술이에요. 그 기술을 익히면 모든 사람이 나를 편안해 할 수 있어요. 욕도 넘치게 하면 뭐가 되느냐? 잔소리가 돼요. 근데 욕도 적절하게 하면 뭐가 돼요? 교육과 훈육이 돼요. 따끔하게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주는 게, 그게 가르침이 되고, 그게 사랑의 욕이 되는 거예요. 욕도, 혼내는 것도 사랑의 행동이 될 수 있어. 어떨 때? 적절하게 할 때. 근데 너무 넘치면 뭐냐? 나를 미워하는구나. 내가 하는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나 자체를 미워하는구나로 착각하게 돼. 요즘 저도 욕 많이 먹는데 착각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진심을 알아줘야 돼. 그런데도 익숙하지 않으면 뭐가 되느냐? 사람들은 사랑을 가지고 저 사람은 나한테 욕하는데 뭐라고 느껴요? 나 미워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적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적절함을 배우는 게 바로 예의를 배우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의 예의 범절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 나라에서 살면서 그 사람들끼리 이게 가장 우리들이 살아가기에 좋은 문화다라고 만든 게 예절이에요. 그래서 외부인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의 문화에 맞춰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은 오래 살면서 그렇게 자기들을 맞춰온 거니까. 무조건 가서 내가 이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이 문화를 따르세요 하고 무조건 강요하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뭐가 되느냐? 지배가 되고 정복이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그래요. 애들한테 혼내고 뭘 가르칠 때도 예의를 갖춰야 돼. 우리 어르신들을 특히 어떤 사람한테 예의가 필요하냐? 약한 사람한테 예의가 필요해요. 우리 인권교육 받았죠. 네. 연약한 사람들은 맞설 힘이 없기 때문에 무리하다고 느껴도 어떻게 해요? 감내할 수밖에 없어요. 아빠 엄마가 아무리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아빠 엄마가 옳은가 보다 무조건 받아들여요. 우리 어르신들도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존중해서 케어를 주지 않으면 이분들이 존중받을 길이 없어요.
어디다 불만을 토로할 수도 없고 이분들은 진정함 쓰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약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먼저 누구를 봐야 돼요? 내가 케어하고 내가 도움을 주는 상대방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몸에 배야 돼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걸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어라 하고 매년 매달 인권교육하고 교육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직접 자기들이 원하는 걸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세 가지 뭐 하라 그랬어요? 상대방에 대해 공부하고 어르신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그 다음 어르신들이 좋아하는지 아니면 싫어하는지를 뭐 하라고요? 세심하게 살피고 그 다음에 부드럽게 내가 하고 싶은 방식을 내려놓고 상대방이 원하는 그것, 살핀 것, 공부한 것을 맞춰서 부드럽게 제공하는 게 바로 예의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무례하지 않게 예의를 갖춰서 존중하면서 나도 기쁘고 어르신들도 기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랑을 나누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